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는 2분기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층 상승을 했는데요. 매출은 73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디램과 낸드가 잘 팔렸고 단가도 상승한 데다 높은 환율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실적 전망이 좋으니까 목표 주가도 10만 원을 넘어서 12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삼성전자 주가는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르다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해도 발표 당일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눌러왔던 엔비디아 HBM 납품 문제는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 과도하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게 그동안 주가 성장을 좀 가로막았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도 지금 주가는 너무 과하다는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반도체 업계 상황을 보면은 지금 과한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 현재 그 HM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요, 당연히 SK 하이닉스고요. 그 뒤를 삼성전자가 잇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올해 1분기에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던 엔비디아 HBM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 지난 2분기에 이 HBM 매출이 마이크론이 1억 달러를 조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약 5% 정도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인데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는 8단위 오늘 3분기 또 12단위 4분기 정도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10만 전자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리에 지금 힘을 보태는 게 범용 D램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요, HBM 그 비중을 20%까지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범용 D램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이 좀 줄어들 텐데요. 지금 이 내용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엔비디아가 3분기에 8단으로 이루어진 새 제품을 상산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텐데 이것 때문에 D램이 부족하게 되면 내년까지 이어져서 더 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요, 내년 디램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인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그게 더 이어져서 2026년까지 역대급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 매출도 상향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가 4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에는 주가가 빠지는 게 흔히 자주 있어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 단기적으로 좀 전후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도 그랬어요.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 뭐 적게는 3일, 많게는 뭐 5일 정도로 조정을 줬고요. 근데 뭐 저는 이번에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오를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을 하고 있고 모르겠으면 뭐 기대감이 있는 뭐 부분도 있겠지만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기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은 사실은 HBM에 대한 이 엔비디아 공급 이 부분이 아직 위축은 돼 있지만은 역시 범용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P와 Q가 다 상승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P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Q는 뭐 소폭 상승이지만 뭐 지금 그런 부분이 하반기까지 최소한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떤 캐파 조정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는 아직 뭐 여전히 저는 플러스 알파, 엔비디아 공급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세론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하반기는 삼성전자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이 조금 더 받쳐져야 되는데 2분기 실적에 스마트폰은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할 거라 예상했는데 이게 반도체가 다 상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더 우호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소부장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디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까? 뭐
소부장 업체는 많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양사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보셔야 될 게 이제 뭐 아까 말씀 레거시 이제 전국용 장비 쪽에 보면 뭐 유진텍 최근에 테스가 좋죠. 네. 테스 유진테크 원이가 IPS가 있고 뭐 테스트 업체는 뭐 두산 테스나 뭐 그다음에 부품 소부장 업체 소재나 부품 업체는 원익자 들어간 쪽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쪽 기업들 그다음에 뭐 소재 쪽에 뭐 포토레스트 하는 동지세미카 좀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다음에 뭐 HBM 쪽에는 뭐 이오테크니스 뭐 절단하고 스테싱하고 뭐 이런 부분 마킹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오늘 상반기도 그닥 좋지 못했거든요. 예. 비해서 근데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좋은 어떤 주가 업사이드를 보인다면 삼성전자 밸류 체인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동안에 한 증권사에서요. 지금 안 사면 후회라는 제목을 단 리포트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 삼성전자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